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개월 차, 이제 막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을 보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제게 이런 기상천외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제 상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세상이 저에게만 유독 가혹한 건지조차 혼란스럽습니다. 남편과는 3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흔히 말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선남선녀 커플이었죠. 성격도 잘 맞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남편은 듬직하고 자상했고 저 역시 남편의 모든 면을 사랑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특히 저희 시부모님은 무뚝뚝하시지만 따뜻한 분들이셨죠. 시댁이 좀 멀리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가끔 전화드리고 명절에 찾아뵈면 늘 저희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멀리 사는 게 복이다라는 농담처럼 듣곤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실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시아버님 생신 때 벌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시댁에 1박 2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명절이 아닌 이상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는 건 결혼 후 처음이라 솔직히 좀 긴장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님 생신인데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드리자는 마음으로 밝게 시댁 문을 열었죠.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결혼 후 처음 뵙는 시누이가 와 계셨어요. 시누이는 남편의 여동생인데 결혼 전에는 몇 번 못 봤어요. 워낙 바쁘다고 들었고 명절 때도 해외에 있거나 해서 스쳐 지나가듯 인사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막내라 집에서 애교도 많고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죠. 시아버님 생신이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 북적북적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저녁 식사는 시어머님과 제가 함께 준비했어요. 저는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어머님을 도왔고 어머님은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다 같이 생신 축하 노래도 불렀어요. 시아버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피곤할 텐데도 꼼꼼하게 설거지까지 다 하려 하자 괜찮다며 만류하시고 오히려 과일이며 후식까지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아, 그래도 시댁 분위기 좋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시누이와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시누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며 꽤나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저도 편하게 시누이와 이야기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아, 더워서 못 참겠네.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니 했죠. 그 순간까지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남편과 시부모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 바둑 두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한 20분쯤 지났을까? 욕실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고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정말이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누이가 샤워를 막 마친 듯 머리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진 채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거실을 가로지르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알몸이 맞아요. 타월 한 장 걸치지 않은 그야말로 완전한 알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눈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제가 꿈을 꾸고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제가 본 그 광경은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우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을 가로질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바둑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써 못 본 척하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님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신우이 쪽을 보시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뜨개질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정말이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내가 뭘 본 거지? 저만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서 방금 전까지 저와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던 신우이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저녁 식사 후 온전히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순간에 알몸으로 거실을 활보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저를 덮쳤어요. 그날 밤 신우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방금 신우이 옷 안 입고 지나가지 않았어? 남편은 태연하게 응, 샤워하고 나왔나 보네 라고 답했어요. 저는 남편의 반응에 더 놀랐습니다. 아니, 샤워를 했으면 옷을 입고 나오거나 최소한 수건이라도 감싸고 나와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입고 거실을 돌아다녀? 지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나까지 다 있는데? 제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죠. 저도 모르게 흥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반응에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 괜찮아. 제 막내잖아. 어렸을 때부터 늘 저랬어. 집에서는 다 편하게 다니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남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저랬다고? 그럼 시부모님도 늘 저 모습을 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야?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성인 남녀가 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괜찮아? 그리고 난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기본 예의 문제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쟤는 원래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니까. 괜찮아. 네가 이해해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제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바둑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 말을 저렇게 쉽게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신우이의 행동과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어요. 막내라서 괜찮다는 게 말이 돼? 나도 남편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건 도를 넘어선 건 아니야?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라고. 남편은 여전히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막내라서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고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막내라는 이유로,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면죄부가 되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밤늦게까지 싸웠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웠고 저는 밤새 뒤척이며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부어오른 눈과 싸늘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싸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시댁에서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아무렇지 않은 척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막막했죠. 식탁에 앉자 시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어휴, 아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제 잠을 못 잤니?"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좀 피곤했나 봐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싸웠다는 건 이미 시댁 식구들도 어렴풋이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을 테니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고 시어머님은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어딘가 불편하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이상한 며느리로 낙인 찍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누이의 알몸 노출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남편과 다퉜다는 사실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제가 너무 예민하고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막내 동생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이상한 애로 말이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는 것 같았어요. 쟤 왜 저래? 우리 집은 원래 저런데 뭘 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새로 들어온 애가 왜 이렇게 불평하게 만들어? 저 며느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만 혼자 동떨어진 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이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제가 비정상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서럽기까지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화해봐야 서로 평행선만 달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그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 저는 제가 너무나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가족 규칙이 저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스러운 막내라서 허용되는 행동들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수적인 걸까요?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엔 너무 민망하고 혹시라도 시댁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삭히기에는 제 안의 분노와 혼란이 너무 컸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인생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행동이 정말 막내라서 괜찮다거나 원래 우리 집은 이렇다라는 이유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저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시누이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너무 서운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시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그들에게 이상한 며느리로 비춰지는 것을 견디기 힘듭니다. 결혼 7개월 차에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냉랭해졌고 시댁에 대한 제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과연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을 통해 제가 얻고 싶은 건 제가 느끼는 감정이 과연 비정상적인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부디 저에게 따뜻한 조언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